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추추추. 우리는 단속반이다. 신분증 같은 거 없다. 하지만 열심히 단속한다. 오늘도 단속했다. 이게 뭡니까? 조선일보 기사네요. 오늘 지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윤석열 눈이 충혈돼 있고 몸무게도 4, 5kg 줄었다. 중앙일보인가요? 엉덩이 종기 났다. 그걸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처음에 크게. 이게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간지 중에 네. 메디 조선인가 있습니다. 네네네. 조선 그 의료계 네. 그 광고성 기사만 잔뜩 쓰는 네. 그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새로운 창조적 기사라고 생각이 돼서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을 열었네. 측근들이 전하는 요즘 윤석열 총장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측근이라면 누굴까요? 모릅니다. 한동훈은 아닐 것 같고. 여기 보면 이게 웃긴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첫 문장, 윤 총장은 지난 16일 저녁 대검 간부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했다. 폭탄 좀 많이 마셨네. 네네, 등등등등 쫙 있습니다. 이 웃긴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술자리에 갔었나 얘가? 네. 이 기자가? 저기 보면 네? 검은 육착 프레임을 들고 나온 여권 인사들과 이를 받아보던 MBC는 수사하지 않는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누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윤 총장이 마음으로 들어갔네. 이거 지금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재용의 마음으로 들어간 연합뉴스 기사는 봤으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특별기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나갔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이 조선일보 기자가 쓴 거예요. 윤 총장 주어가 윤 총장은 네. 생각했다야. 그러면 생각하면 사실 웬만한 사람은 마음이라서 잘 안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한 거를 카톡으로 이렇게 생각했나? 그걸 봤나? 저 밑에 들어가 보면요. 네. 진짜 웃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재밌는 가짜 뉴스네. 그 밑으로 네. 들어가 보면은요. 네. 여기 지금 네. 저기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네. 총장 몸무게가 4, 5kg 정도 빠졌다고 한다. 윤 다요? 총장은 저녁은 대부분 서울 서초동 자택에 가서 먹고 외부인은 만나지 않는다. 주말엔 온종일 산책을 한다. 윤 총장은 주변에 생각하면서 걷다가 배고프면 김밥,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걷는다고 했다고.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먹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왜 쓰는 겁니까? 무슨 대체? 총장이 요새 다이어트 하나? 네. 케토 다이어트 하나? 김밥 먹으면 케토 다이어트는 아닌데. 주말에 온종일 산책을 하는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산책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쁜 사람들은 주말에 일하고 먹고 사느라고 산책도 못 합니다. 그럼요. 열나 한가한 거야. 근데 어디 뭐 저 공공 근로라도 시켜야겠다. 이거를 썼어요. 그 제목이 응? 눈 항상 충혈. 밤에 뭐 보나? 아니 서초동 25시인데 이거 왜 썼을까요? 글쎄요. 아니 이거는 제가 기사도 아니고 기자 수첩도 아니고 이걸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요게 엉덩이 종기 관련해서나 속보가 좀 나오나 했는데 네. 엉덩이 종기 거는 전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아니 취재를 안 한 거네. 아니 생각하면서 걷다가 배가 고프면 어느 먹고. 누구라도 주변에 김밥 있으면 김밥 사 먹고 아이스크림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아이스크림은 사실은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또 걸어요 또. 근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은 안 먹지. 그러네. 그럼. 아이스크림은 보통
무슨 먹잖아요. 로마의 휴일 같은 데서 음. 하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트할 때 먹는 게 아이스크림이고 네. 지금 뭐 검경 수사권 독립과 뭐 자기 측근 한동훈을 생각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골 지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썼을까? 그러니까 한시마다 윤석열 이 아이스크림 먹고 놀러 다닌다. 그렇게 역으로 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오늘 녹취록 공개했지 않습니까? 요거. 네, 이게 공개한 것과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빨아주려고 썼는데 본의 아니게 네. 조진 게 됐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한가하구나. 주말 온종일 산책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고 네. 팽팽 놀러 다닌다. 네. 이런 식으로 읽힐 가능성이 뭐 제가 그렇게 읽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상당히 이상한 기사다. 도움이 안 된다. 요즘 조선일보 왜 이래? 이런 얘기 나오기 십상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사 써주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가짜뉴스. 요건 또 뭡니까? 이거는요, 이제 국토부나 해수부가 언론의 보도에 반박하는, 그러니까 해명 자료 대신에 좀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거라든가 조금 이런 오보성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 자료를 내겠다. 반박 자료 내야죠. 근데 전문가들이 언론 압박용이라고 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 어디 갔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전문가인데? 제가 봤어요. 전문가들 기사에 보면 전문가 누구야? 전문가들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성민. 윤성민 요 양반. 교수. 요 양반이 좀 조선일보나 이쪽에 좀 인터뷰 많이 하는 분 아닌가요? 조선일보가 상당히 네. 기사에 자주 등장시키고 네. 인터뷰도 가끔씩 하는. 네. 네. 그리고 잘못되면은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좀 네. 해명하던 그런 분 같은데. 그리고 이 다른 언론학자 익명이 한 분 등장하고 그 밑에 왜 익명이야? 모르겠습니다. 왜 언론학자가 언론 인터뷰를 응하는데 왜 익명으로 해야 되지? 네. 수배 중인가? 이분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도 이제는 정부가 훈계를 넘어 언론을 야단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김은혜는 이미 정치인인데 네. 김은혜 말을 그냥 실어주면 정치 공세처럼 보이니까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다. 이렇게 한꺼풀 씌운 거야. 그러면서 이 뒤에 김은혜 대변인이 이 말 있지 않습니까? 해명도 모자라 꼭 반박이라고 해야 시원한가? 말장난으로 국민의 군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거 대단히 근데 정치적인 이게 아젠다가 그렇죠. 되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멘트인데. 그냥 차라리 요거를 그냥 다른 언론학자라고 여기 익명으로 하듯이 네. 전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한 인사도 이렇게 그냥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걸 어차피 떠나서 익명으로 할 거면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좀 보도가 좀 너무 좀 뭐 팩트 관계가 틀렸거나 이건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 보도 반박 자료 이렇게 나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어쨌다고? 저는 이게 왜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건 무슨 마치 국민이 군림하는 그런 시도라는 이런 멘트를 넣어가면서까지 보도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야당이 의미 있는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것도 논쟁으로 붙일 수 있죠. 근데 이거 네. 정치 공세잖아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야당 대변인 입장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공격하는 모든 게 기사가 돼버리니까 가급적 이런 기사 안 쓰게 된단 말이야. 네네. 근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고 모자를 딱 씌워준 거야. 근데 사실은 CBS 이 곽인순 기자가 괜찮은 기자예요. 괜찮은 기자입니다. 성향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또 아는 기자인데. 저도 한 20년째 아는 후배인데 네. 왜 이렇게 기사를 썼을지 네. 뭐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한번 좀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써 훌륭한 그녀가 썼던 네. 많은 훌륭한 기사에 비춰서 조금 이상한 기사입니다. 네. 요거는 살짝 그냥 언급 정도만 하겠는데요. 네, 특별 언급상.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지금 검찰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지금 카운트다운이 한창이죠. 한창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조선일보가 슬슬 외부 기고 등을 통해서 슬슬 몸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 검찰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재용을 그렇게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네네. 결국은 구속도 못 시키고 네.
기소까지도 좌절했는다면 검찰 무용론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말도 안 되는 권고를 했지만 네. 권고에도 무릅쓰고 기소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거야 조선일보가. 그래서 슬슬 이런 환기 작업에 오늘 외부 기고 형태긴 합니다만 앞으로 아마 이런 칼럼 많이 나올 그리고 거예요. 기사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살짝 가져와 봤고요.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네. 이렇게 여기 제목만 보면 국민경제에 좋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 칼럼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좋다 나쁘다야. 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내린 권고에 대해 국가경제 차원에서 고민해주길 바란다. 네. 불기소해달라. 불기소해달라 네. 이거죠. 탄원서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런 글이네요. 네, 근데 네. 이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경영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살짝 하나. 네. 네. 김동연 판사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떤 판결에 대해서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막 그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조선일보가 준엄하게 판사, 사법부 이런 신상을 터는 이런 정말 몰지각한 행위 등등으로 하면서 무슨 굉장한 압박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판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죠. 엄청 많이 떨었죠. 그런데 요거 당장 요거 있네. 네. 여 의원이 나선 김관진 석방 결정 당시에 판사 신상 털어도 되냐? 네. 이렇게 판사는 절대 신상도 털면 안 되고 네.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또는 사설을 엄청 많이 쓰는 한두 번 쓴 매체가 아닙니다. 근데 김동연 판사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아주 그냥 이건 판사 한 사람을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이 대놓고 딱 이름 받고 이거 이제 김동연 판사한테는 엄청난 압박인 거죠. 이거는 너무했네요. 법을 빙자한 정치? 야, 제가 봤을 때 이거 명예훼손성에 가까운 사설입니다. 이거는 김동연 판사가 좌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논평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네. 이거는 법을 빙자한 정치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비판과 표현의 금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동연 판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데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게 정말 조선일보 사설이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김동연 판사를 비판을 하면서 제목 보세요. 법원이 입장 밝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법원 잘라. 김동연 판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설입니다. 그냥 법을 빙자해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네. 라고 해도 대단히 문제가 되는 제목인데 네. 거기다가 법원이 입장을 밝혀라. 마치 조선일보가 지시하면 네. 법원이 문제 판사를 뭐 징계를 줘야 하는 것처럼 법원 위에 조선일보가 군림해 왔었죠, 그동안. 아니 시민들이 어떤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면은 신상털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시민을 비판하던 자들이 자기네들은 이런 사설을 막 쓰는데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판의 모욕감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인사조치하라며. 야, 이건 대단히 조선일보가 그 전부터 뭔가 좀 균형감을 상당히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앞뒤를 안 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씁니다. 거의 이거는 대단히 막 쓰네. 응? 막스? 막스? 조선일보 막스? 막스 앵겔스? 너무 막스 조선일보. 야, 이거는 진짜 좀 웃자. 좀 웃기다 이거. 법을 빙자한 정치라고 모욕감을 주더니 법원이 입장 밝히라고 난데없이 자기네가 무슨 뭐 법원 인사처야?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그 기자들이 일단 그 가한 기사에서 제목을 뽑아오면은요 네. 보통 데스크들이 야 이거 너무 거칠게 제목 뽑아서 이렇게 손을 봅니다. 네. 여기 손을 안 보나 봐요. 야,
자, 여기 마지막 줄을 보면 말이죠. 김동현 판사도 공개된 녹취록을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그렇다면 자신이 이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공모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공개해야 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 공개된 녹취록을 안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를 보면서 저는 백선엽을 떠오릅니다. 처단되지 않은 일제 반역의 역사가 네. 현충원에 묻히듯이 네. 조선일보는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법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네.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모욕하는, 모욕감을 심하게 주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백선엽을 떠올리고 역사의 철저한 엄단을 그렇죠. 생각하게 됩니다. 백선엽은 조작된 영웅이다. 드디어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분이 박경석 예비역 준장이십니다. 준장. 야, 88이야.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지? 그리고 딱 얼굴 봐봐. 장군감이잖아. 딱 군인입니다. 네, 얼굴 사이즈가 네. 거의 민동기 씨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얼굴이 커야 장군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서 장군감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럼 이상호 선배는 저는 장교감이라는 얘기를 별 들었습니다. 5개! 아닙니다. 별 5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한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분이 육사 2기 출신이야. 육사생도 2기 출신이고 이야.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친 노병이야. 근데 이야. 한마디로 백선엽은 전쟁 영웅이 아니다 어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일본군 장교로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며 항일 독립투사를 체포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 전쟁사를 왜곡해서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든 위선자다. 저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야. 근데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야. 박경석 예비역 준장님을 향해서 우리 격려 한번 하시죠. 네. 충성. 충성. 야, 이런 분 진짜 저절로 존경심이 네. 진짜 충성.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네. 최근 일부 언론들이 네. 영웅화를 시도를 하니까 너무하니까 이제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런 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부메랑입니다. 그렇죠. 너무 해대니까 그냥 웬만큼 하고 그냥 조용히 해서 저 현충원 구석택에다가 묻어놓고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친일 부역자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두고 넘어가도 되는데 네네. 너무나 세게 하니까 그렇죠. 화가 나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 말씀이 백선엽이 예편한 뒤에 자청을 했대 스스로. 30년 동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역사죠,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위원장을 30년 동안 했대 백선엽이. 요게 포인트야, 포인트.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민동기가 여기 이제 고발뉴스 국장 그만두고 네. 언론인 역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으로 네. 딱 가서 30년 동안 언론인 역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을 딱 하면서 언론개혁은 내가 다 했어! 30년이 지나봐. 30년을 계속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한국 언론사의 진짜 한 획을 그은 그렇지. 띵구리! 언론개혁의 정말 영웅이 되는 거지. 네. 이상호 민동기 한국 저널리즘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이재영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지금 언론개혁사 이게 지금 벌써 효과가 있잖아.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네. 30년 동안 언론인 그 역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을 하면 그 정도로 자기를 미화할 수 있겠죠. 자문 그냥 위원도 아니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위원장입니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최병덕 총참모장 등 일본군 출신 군인들을 중심으로 따까리들을 또 일본군 출신 애들 모은 거야. 그래서 한국 전쟁사 전체를 미화했는데 이를테면 낙동강 다부동 전투, 이게 다부동 전투의 전쟁 영웅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월턴 워커 중장. 워커. 여기 저 워커힐. 워커힐 아시죠? 워커힐 네네, 호텔 앞에. 워커힐. 워커 중장의 이름을 본따서 워커힐로. 네네. 에? 그렇죠.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워커 중장이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국 3개 사단 등 총 8개 사단을 지휘해서 낙동강 전선을 막은 거야. 네. 백선엽은 이 8개 사단 중에 하나였는데 마치 낙동강 전선에 혼자서 한 것처럼 일부를 전체로 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요건 되게 재밌어요. 6월 24일 네. 6.25 전날 현 육군회관 준공 기념 파티가 있었대요. 네네네. 요날 술을 마시느라고 대부분 세게 드셨나봐 술을. 그래서 사단장이었으니까 백선엽도 당근 빠따 이 파티에 참석했을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개전 초기에 대응을 못했대요. 뭐 이런 내용을 다 숨긴 거야. 야, 그런가 하면은 뭐 미담 등 이런 거 다 간도 특설 때 반공투사 거짓이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요거 네자비가 있잖아요. 레드 싱글 파란 장미 가짜뉴스 진실뉴스 발굴해지는 고발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 생각나시죠? 요 경향신문이 음. 한설 전 육군 준장 요 칼럼에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칼럼을 지지를 않았죠. 그 백선엽이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서 전사를 왜곡해서 스스로를 영웅시했다라고 하는 내부 고발이었어요. 한겨레 저 인터뷰 기사하고 음. 뭐 취지는 크게 안 다릅니다. 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네. 근데 그 당시에 한설 전 육군 준장 사진이 없네. 한설 장군 계시면 경례를 해야 돼. 여기 있다. 충성! 하나, 이분은 왠지 학자처럼 생기셨는데요? 요분이 순천향대 초빙 교수시고 요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전사를 연구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제 경향신문에서 백선엽이를 비롯한 가스통 아저씨들이 와서 행패 부릴까봐 비판 칼럼을 뭐 팩트를 보강해달라, 근거를 좀 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한겨레는 충분히 저분 주장 가지고 기사를 썼잖아. 네. 그러면 한설 전 육군 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칼럼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이분이 상당히 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경향신문에서 나가리를 시켰어요. 기사를 안 실어줬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 가운데 또 기사가 나왔어. 한겨레 20일. 예. 이거는 한국전의 영웅이었다라는 말이 부풀려진 정도가 아니라 한국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의 살인마였다. 오 마이 갓. 그런 엄청난 주장이에요. 백선엽의 1사단. 네. 사단이 우리 가족을 학살했다. 라며 백선엽 1사단이 이제 여기 어느 시점이냐면 9월 15일에 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잖아요. 네. 낙동강 정선에서 이제 패퇴 도망가는 북한군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9월 28일까지 쭉 이렇게 서울 수복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쭉 올라가 낙동강에서 상주를 거쳐서 속리산, 인근, 승북, 계산, 보은, 청주 쪽으로 해서 토벌 작전을 벌인 토벌 부대였던 거야. 백선엽이 1사단이.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민간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 왔을 때 조용히 숨지고 있다가 북한군 가니까 이제 국군이 다시 온대.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했는데 떳떳한 사람들은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학살한 거야. 그 1사단이. 그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진실규명을 살짝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못했지. 네. 그러다가
나중에 국가 배상까지 받아내는 상황까지 됐어요. 네. 아직도 완전히 이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그분들이 봤을 때는 백선엽이 전쟁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고통인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조중동을 비롯한 이 일부 언론의 영웅 만들기가 좀 도가 지나쳤죠. 예. 마치 그리고 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 안 오냐 뭐 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저런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너무했다. 너무 예우를 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우를 했는데 지금 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극우 진영에서는 그 정도도 성에 안 찬다. 차라리 대한민국 영웅 이런 거를 막 추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저런 목소리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참여는 기운다고 했죠. 그쵸. 너무한 거야. 네. 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는 역사가 이 정점에서 네.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가짜뉴스 단속반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